영원한 속국 기도 역사 날조 경찰까지 동원 온갖 사료를 무차별 강탈한 조선사 편찬 작업 사진 4511장 문기, 화상, 편액 등도 453점이나 된다고 수탈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모면 위한 술수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는 한국 역사를 그들의 통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만든 왜곡 한국사인 것이다. 이를 위해 설치한 조선사 편수회는 명목상 소수의 조선인 학자들을 포함시켜 악용했을 뿐 그들은 당초 의도를 버리지 않았다. 조선사 편찬은 일본인 학자들의 주도로 강행되었다. 결국 조선사 편수회에 참여한 소수 조선인 학자들은 그들의 들러리 역할만을 했고 그중 일부는 오히려 역사 왜곡의 편의까지 제공한 것이다. 1922년 설치된 조선사 편찬위원회는 조선사 편수회로 명칭을 바꾸고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으나 조선인 학자들의 주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그 증거는 바로 육당 최남선의 주장이 일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으로도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조선사 편수회 제8회위원회에서 육당이 조선 상고사의 별편 제작을 강력히 요구했고 위원장의 자격으로 참석했던 금정전 정무총감이 불완전한 부분은 잔무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기대를 걸게 했으나 난처한 한때를 넘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사 편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9회위원회는 소화 10년 7월 5일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서 열렸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금정전 정무총감의 판에 박은 개회 인사에 이어 도엽 암길 간사의 보고가 뒤따랐다. 육당 최남선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도엽 간사의 다음과 같은 보고에서 나타나듯이 육당이 참석할 명분을 주지 않은 것이다. 일제 당국자들도 단군에 관해서는 부담을 가졌던지 보고의 첫머리가 육당이 주장한 단군 기사의 수록 문제였다. 단군 기사를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회의 처음부터 논의가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고려 공민왕 24년 폐왕 원년조의 기사를 검출하여 단군에 관한 고래의 문헌을 채록했다. 이 부분은 이미 책으로 출간되어 배본을 마쳤으므로 여러분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조선사 3편 고려시대를 미리 받아보았을 육당이 이 모임에 참석했던들 무슨 뾰족한 수가 따로 있었겠는가. 일제 당국자들은 육당의 불참을 오히려 반가워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일제가 그들이 편찬한 조선사에 단군을 수록했다고 생색내고 있는 부분은 백문보의 상소문에 나온다. 직산군 백문보 졸함. 문보는 직산인으로서 충숙왕조의 등재, 우상시에 누진하였다. 문보 상소하여 말하되 국가사직을 세수하여 문물과 예약이 일어났으나 어찌 뜻하였으리요. 왜구의 난이 크게 일어나고 홍건적이 왕도를 함락하여 왕가가 남천하였으니 대저 천수에는 순환의 리가 있음에 700년으로서 일 소원하고 3600년을 대주원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이미 3600년이 되니 이는 곧 대주원의 운이 다시 돌아오는 때이다. 국가위난을 당하여 크게 우려한 백문보가 죽을 때 왕에게 올린 애절한 구국충정의 상소다. 일본인 학자들은 교묘하게 그들의 말대로 이 부분을 검출하여 단군 두 자를 집어넣고 육당 등 조선인 학자들의 주장을 반영했다고 생색을 낸 것이다.
위난의 역사만 확대 강조. 고 문정창은 조선사 3편 7권 말미 백문보의 상소문에 있는 단군 이자가 조선사 35권 총 2만 4천여 쪽에 나오는 단군 기술의 전부라고 지적, 통탄을 금치 못했다. 또한 주의해서 볼 것은 단군이 나오는 부분마저 고려의 국군이 쇠퇴하여 북쪽은 홍건적에게 개경을 점령당하고 남쪽은 왜구의 창궐로 백성들이 고난을 겪을 때를 골라서 단군을 부기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역사를 깎아내리고 위난의 시기만을 확대 강조하려는 일제의 저의를 자명하게 드러내주는 자료인 것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가 편찬한 조선사는 총 목록, 총 색인 각 1권, 본문 35권, 총 24,111쪽, 도판 395매로 1938년 완간됐다. 조선사의 내용, 분량 및 간행 연도,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이 밖에 조선사 사료 총간 20종, 조선 사료 집진 3질이 나왔다. 일제의 조선사 편찬 업무는 예정보다 늦은 소화 13년 1938년 3월에 완료됐다. 사료 수집 기간을 제외하고도 만 16년이 걸린 것이다. 이 사업을 위해 일제가 쓴 예산은 엄청났다. 초년도 1922년에는 연간 예산이 1만 7,640원에 불과했으나 다음 해부터 계속 증액되어 약 100만 원이란 거액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고려사 저료 24권은 조선 총독부에 별도 예산을 받아 출간했다고 하니 일제의 조선사 편찬에 대한 집념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대한 작업을 완료하기까지 그들은 얼마나 많은 우리의 고유한 사료를 수탈했을까? 일제는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펴낸 이 조선사를 뒷받침하는 사료만 남기고 나머지는 인멸해버렸기 때문에 그 정확한 진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들은 조선사 편수회의 활동 내용을 밝힌 조선사 편수 사업 계율을 남겨놔 이런 만행을 추적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 조선 각 도의 방방곡곡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고 또한 내지와 만주까지 찾아갔다. 고 그들은 조선사 편찬에 기울인 심혈을 자랑하며 소화 13년 1938년 3월까지 그 출장 일수가 연 2,800일에 달한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수집한 사료도 많은 수에 달할 뿐 아니라 사진 4,511매, 문기, 화상, 편액도 453점이나 된다고 성공적인 수탈 실적을 내놓고 있다. 조사원들은 지방에 있는 사료를 수집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하여 사료 소재를 파악하고 군청 직원과 함께 사료 소장자를 찾아가 조사한 후 목록을 작성하여 귀중한 사료부터 입수했다.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는 다시 군청을 경유하여 소장자를 설득했으며 이 같은 방법은 과거 사료 수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로 인해 사료의 제공자에게 불안을 주어 불편을 준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취한 것이라고 자료 수집 방법의 개선을 떠벌리고 있다. 왜 사료 소장자들은 불안해했으며 제공을 기피했을까? 일제가 조선을 강제 병탄하자마자 경찰을 동원하여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 사료를 무차별 강탈하고 또한 엄청난 수량을 불살라버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료 소장자들에게는 당연한 불안감이었을 것이다. 일제는 사료 차입이 조선사 편찬회 설치 때부터라고 수집 사료의 각 도별 차입 건수를 밝히고는 있으나 1923년 전부터 사료를 수집했음이 조선사 편수사업 개요에서 드러나고 있다. 즉, 조선 총독부 중추원에서 수집한 사료를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일제가 남긴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사료 수집 기간은 1910년부터 조선사 완간 직전인 1937년까지 무려 27년간 계속된 것이다. 사료 수집 기간도 여러 차례 연장했다. 그들은 조선사 편수회로 명칭을 바꾸고 참여자들의 직급을 높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발견되는 사료가 너무 많아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새로운 사료가 많이 발견되고 편찬도 늦어져 사료 수집을 1년 연장했으나 조선사만이 아니라 중요 사료도 출판한다는 계획에 따라 다시 연장하여 소화 10년, 1935년까지는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편찬이 진행됨에 따라 사료가 더욱더 불어나서 당초 예정했던 조선사 편찬 권수를 35권으로 5권을 늘렸고 사료 수집도 부득이 2년을 연장, 소화 12년 1937년에야 겨우 완료하게 되었다. 고 밝힌 것이다. 조선사의 원고는 편, 권의 순서에 따르지 않고 사료의 수집을 끝마친 부분부터 작성했다. 소화 2년 1927년 5월 20일 확정한 자료 수재 법례에 준하여 규장각 도서와 이왕가 소장 도서, 각지에 산재해 있던 고문서, 고기록, 교지, 녹권, 야사, 문집, 시집, 서간 등 조선사에 필요한 부분을 채록하고 같은 사건은 연차적으로 유치하여 같은 장소에 주사료, 종사료의 순서로 배열했다. 인쇄는 제1편은 고본 그대로, 제2편 이하는 사료가 풍부하였기 때문에 고본 그대로를 모두 인쇄하기가 불가능하여 본문만 싣고 사료는 이름만 달았다. 통치 목적에 맞춰 허위 기록 35편의 조선사는 이렇게 하여 출간되었다. 일제가 그들의 통치 목적에 맞춰 조선사라는 새 역사책을 쓴 것이다. 일제가 편찬한 조선사는 실제의 조선사를 왜곡하여 조선을 일본의 영원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역사마저 조작한 증거인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가? 광복 후 출판된 권위 있는 역사 사전마저 조선사가 비록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유화 정책으로 된 것이기는 하나 색인이 없는 사료의 이용을 위해서는 많은 편리를 준다고 망발을 늘어놓고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조선사가 실제의 역사를 어떻게 분석해 놓았는지는 연구 분석하지 않고 이용할 가치가 높다고 쓰고 있는 사학자들은 누구란 말인가? 일제가 철저하게 우리의 사료를 색출하여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인멸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과연 그렇게 전국에 산재해 있던 사료의 씨까지 말릴 수 있었을까? 일제는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역사 왜곡이란 만행을 저질렀으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 국가의 역사를 완전히 인멸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 비록 조선사 편수회에 강제로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참여했던 조선인 학자 중에도 양심이 있는 이들이 있었으며 수장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 일제에 뺏기지 않은 사료도 광복 후 관심 있는 이들에게 알려지게 됐다. 조선사 편수회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어윤적이 일제의 조선사서 분서 직후에 동사연표를 작성하였으며 윤제구는 조선사가 출간된 후 낙향하여 제자인 서계수와 함께 조선 새 가보를 간행하고 그 서문에서는 눈물겨운 참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비전되어 온 마곡사 고서도 방화 충남 공주군 마곡사 상원암에는 고운 최치원 선생 저서 등 비전되어 온 고서가 수백 권 있었다. 국보급인 이 서적들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완전히 회진되고 말았다. 최치원의 제왕연대력 불타,
일제의 조선 사료 강탈을 피하려던 조선인들의 눈물겨운 정황을 밝혀주는 이런 증거가 있다. 충남 공주군 사곡면 마곡사 상원암에는 전래되는 비전의 고서 수백 권이 있었다. 일제 치하인 1928년 20세의 망국 청년이 산천을 주유하다가 이 암자에 들렀다. 그는 이 암자에 비전돼 오던 수백 권의 고서들을 열람하다가 깜짝 놀랐다. 신라의 대문호였던 고운 최치원의 저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청년은 그 내용을 보고 크게 깨달아 귀중한 서적을 어떻게 보관할까 걱정했다. 최치원이 쓴 고서에 사실이 누설되면 일제가 압수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고서 속에 있는 주요 사실을 필사하고 원본은 상원함에 그대로 두었다. 언젠가는 국보가 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 그는 깊은 산사에 비장해 두는 것이 그 책의 보존에 오히려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 암자는 알 수 없는 화재로 불타 비장했던 고서들도 회진되고 말았다. 뒤늦게 상원함의 화재 소식을 들은 그 청년은 또 다른 최치원의 저서가 남아있을까 하여 전국을 누비면서 수소문했으나 수포였다. 그 청년이 바로 충남 연기군 전이면 소정리 홍종국 씨로 그가 젊었을 때 마곡사에서 본 책은 최치원의 제왕연대력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홍 씨가 환갑을 막 지난 15년 전 자신이 필사했던 제왕연대력을 복간하며 그 서문에 고백함으로써 밝혀졌다. 제왕연대력과 같은 사연을 가진 전래의 고사서들은 또 있다. 그리고 일제는 패망 직전 수집해 두었던 조선의 사서들을 모두 태우려 했으나 실패했다. 그 일부가 한국인들에 의해 구출된 것이다. 이들을 종합하여 우선 우리나라에 어떤 사서들이 있었으며 일제가 조선사를 편찬할 때 어떻게 선별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잃어버린 역사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이상시 변호사가 정리한 단군 사서의 계보를 보면 그 역사는 상고시대부터 시작한다. 상고 민 삼국시대의 신지비사, 해동비록, 신지비사 역술 등이 있었다고 한다. 고구려에는 이런 사서들이 또 있었다. 시조 동명성왕 때부터 제3세 대무신왕 때에 이르는 사이에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관들이 이 나라 상고시대로부터 고구려 초기까지 약 2300여 년간의 역사를 유기 100권으로 편찬하였다. 이 사서는 제11세 동천왕 20년 AD 246년 위장 관구검의 환도성 함락과 제16세 고국 원왕 12년 AD 342년 연왕 모용황의 환도성 공함 등 병란에 의해 그 일부가 약탈 혹은 소실당했다. 그 후 사관들이 다시 복원하여 놓았던 것을 제26세 영양왕 11년 경신 AD 600년에 태학박사 이문진이 다시 이를 신집 5권으로 편수 요약했다. 이 밖에 고구려에서는 사찬, 사서로서 대영홍이 저술한 신지비사역술과 도현의 일본기가 있었다고 전한다. 제28세 보장왕 27년 AD 668년 9월 1일 나당연합군의 평양성 함락으로 고구려 멸망 때 고구려 시대에 편찬 저술된 사서 문헌은 모두 회진되었는지 오늘날까지 발굴되지 않고 있다. 백제의 한문자가 전래된 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제8세 고이왕 때에 한문자의 사용이 성행하였다는 사실은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고이왕 51년에서 52년 AD 284년에서 285년에 걸쳐 아지키와 박사 왕인이 일본에 가서 노노와 천자문을 전해 비로소 일본의 한자가 전래되었다. 아지키와 왕인이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어 논어 천자문과 경학을 강술하였다는 사실이 일본의 사서에 기록돼 있다. 고구려 때 사서도 모두 소실. 백제의 사서로 제14세 근구수왕 원년 AD 375년경께 박사 고흥이 국사 서기를 저술하였다고 전하여 온다. 고흥이 소찬한 이 서기의 내용과 편찬 권수는 알 수 없다. 신라의 한자 사용은 국가 형태가 이루어진 제17세 내물왕 때부터로 추측하고 있다. 한자를 사용하여 처음으로 국호를 신라로 정한 것은 제22세 지증왕 4년 AD 503년이고 왕의 시호를 한자로서 추존하는 시호법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제23세 버풍왕 원년 AD 545년 7월이다. 한자 사용이 공식화된 것은 지증왕 때로 보고 있다. 신라의 사서 편찬은 한자 사용이 공식화된 지 약 40년 후인 제24세 진흥왕 6년 을축 AD 595년 7월에 거칠부가 왕명으로 국사를 편찬한 것이 효시가 된다. 거칠부 소찬의 이 국사는 그 후 통일신라에 저술된 것으로 추측되는 그 편저자를 알 수 없는 단군기, 해동고기, 사만고기, 신라고기, 신라고사, 백제신선, 김대문 소찬의 고승전과 화랑세기, 한산기, 선사, 기타 전기 등 수많은 사서가 있었다. 신라 제55세 경혜왕 4년 AD 937년 정해 11월에 후백제왕 견훤이 그 옛날 백제 의자왕의 설원을 한다는 명분으로 신라 왕도 금성을 급습하여 경혜왕을 시해하고 신라의 보물을 약탈, 사적은 전주로 이관하여 두었다고 한다. 이들 사설은 후백제가 고려에 토멸당할 때 병화에 의하여 전부 소실되었는지 찾지 못하고 있다. 고구려 멸망 때 사고가 회진하여 신집백권을 비롯한 수많은 사서 문헌이 소각되자 서기 699년 고구려의 유장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 발해의 시조 고왕이 된 그는 즉시 동세 발효군왕 대야발을 시켜 단기 고사를 찬숙해 했다. 대야발은 왕명을 받고 천통 9년 AD 707년부터 13년간 돌고를 3차례나 왕래하면서 사료를 수집, 각고의 노력 끝에 천통 21년 AD 719년 단기 고사를 편찬 완성했다. 단기 고사는 편찬 당시 발해문이었으나 그 약 100여 년 후 발해의 대문호 황조복이 한문으로 중간하고 장상거리 주석을 단 원본이 청조 마렵까지 중국에 전승되어 내려왔다. 이런 사실은 구한말 우리나라의 유응두 씨가 천국 각지를 외유하던 중 우연히 중국 고서점에 들렀다가 입수, 귀국하여 비로소 알려졌다. 한국에 들어온 단기 고사는 유 씨가 그의 문인 응암 이윤규에게 전했다. 이윤규는 이를 널리 세상에 전파할 목적으로 그 아들 이화사와 함께 수십 부를 등사하여 그중 일부를 당시 대한제국 학부편집국장 이경직에게 주어 인쇄, 발간케 하였다. 이경직은 광무 11년에 이를 인쇄 간행하였으나 일제에 의해 압수 소각되었다. 단군 고서 거의 압수해 가. 그 후 서기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합되자 일제는 장차 조선사를 편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조선 총독부는 취조국을 설치하여 한국의 관습, 제도, 역사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11월부터 우리나라의 고문헌과 사설을 압수, 약탈, 국내에 남은 단군 고사는 거의 압수되었다. 고사서 보존에 위기가 닥치자
응암 이윤규의 아들 이화사는 단기고사의 등사본의 일부를 단제 신채호에게 전했다. 단제는 이 책을 중국에 가서 발간하려다가 여의치 못했던 듯하다. 그 후 국내에 남은 일부 등사본은 일제 치하에서도 천행으로 그 잔맥이 보존되어 광복 후 서기 1949년 단기 4282년에 이화사와 해암 김두하 씨가 국한문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1950년 6.25 동란의 발발로 애석하게도 번역 원고가 소실되고 말았다. 그 후 휴전이 되고 1959년 단기 4292년 정해박, 이종국, 김재형 씨 등 세 사람이 일부 남아있던 자료를 근거로 하여 그의 10월 3일 개천절을 기하여 다시 단기 고사를 복간했고 1981년 12월 7일 손중희 씨가 다시 이를 중간하여 현재 이르고 있다. 하지만 단기고사가 여러 차례 순환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그 원본이 압수소실되고 사본도 산일되어 복간할 당시 기억을 더듬어서 편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발해왕조는 단기고사 외에 어느 때 누가 찬술하였는지 오늘날 그 책을 볼 수 없으므로 전혀 알 수 없으나 단군 조선 이후 역조의 왕대 실기를 편찬한 비사로서 조대기가 있었다. 이 조대기는 서기 926년 단기 3259년 발해가 거란에 멸망할 당시 발해 왕자 대광현 등이 고려에 망명할 때 가지고 왔다. 후일 고려 마렵의 청평도사 이명이 진역 6이 3권을 저술할 때 이 책이 저본이 되었다. 산에 숨어서 단군 고기 편집. 고려는 초기에 사관이 설치된 것으로 미루어 이미 국초부터 역대 실록을 편찬 보관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자료가 현존하지 않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려 예종 때 홍탁이 편저한 편년통제와 속편년통제가 있으며 의종 때 김관희가 편찬한 편년통록과 왕대종록, 충렬왕 때 정가신이 편찬한 천추금경록, 충선왕 때 민지가 편찬한 세대편년저료 7권, 본조 편년강목 42권, 이인복, 이색이 공찬한 본조금 경록 등이 있다. 특히 고려 초엽에서 중엽에 걸쳐 도학자의 소찬으로 추정되나 그 편저자들을 알 수 없는 고조선 비사, 삼성밀기, 표훈천사, 도증기, 지공기, 대변설, 동천록, 지화록, 사만스뷰기, 신선전, 통천록, 마규록, 호중록, 지성모, 하사간훈, 주남일사기, 수찬공소 100여 권, 한도참기, 문태산 왕거인, 서럽 등의 3인 기록과 안함로 원동중의 삼성기, 충렬왕 9년 10월 3일 문정공 행촌 이암이 강화도 해령당에서 찬술하였다고 전하는 단군세기, 북의 거사 범장이 편찬한 북부여기 등 많은 희귀한 사서가 있었다. 이들 사서 가운데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3권과 근세조선 제3세 태종 10년 AD 1410년에 일십당 주인 이맥이 편찬한 태백일사는 합본되어 나라를 잃은 다음해인 1911년 단기 4244년 5월에 운초 계연수 씨가 묘향산 단구람에 숨어서 한 권으로 편집 발간했다. 이것이 바로 현존하는 환단곡이라고 한다. 도학자들이 저술한 단군 사서로서 유명한 것은 고려 마렵의 청평도사 이명이, 발해왕자 대광현 등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망명하여 올 때 가지고 온
발의 비사인 조대기를 저본으로 하여 서술한 진역유기 3권을 들 수 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여러 사서들은 고려 제23세 고종 18년부터 29년 동안 전후 6차례에 걸쳐 내침한 몽고군의 분탕, 제31세 공민왕 때 4년간에 걸친 홍건적의 입구 등 전란으로 많이 회진 또는 산일되었을 것이다. 유교와 존화 사상을 국시로 하는 근세 조선이 건국되자 국초부터 유교 사서와 어용 사서를 제외한 그 이외의 사서들은 국시에 위반되는 이단 사서라고 하여 박해를 받았다. 태종 11년 AD 1411년 예부터 궁중에 비장하여 내려오던 신지비사, 해동비록 등 많은 고서적과 도학 사서들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세종은 즉위하면서 이와 같은 정책을 완화하고 왕명으로 고사서와 비기류를 널리 구하여 보존하도록 힘썼다. 세조 3년, 예종 원년, 성종 원년 등 세 차례에 걸쳐서 이들 왕들이 친히 전국 팔도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조선 팔도의 관민가와 사찰 등에 소장돼 있던 도가 사서들을 찾아 올리라는 구서령을 내렸다. 이때 많은 사서들이 수집되었으나 또다시 임진정유회란, 병자호란, 이괄의 난 겪는 바람에 많이 소실됐다. 그러나 숙종원년 부계자 규원사화를 처술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부의 사서는 있었다. 저자인 부계자가 조선 팔도 전국 방방곡곡을 편력 답사하면서 이와 같은 사서들을 보았던 것이다. 부계자는 바로 이들 사서들을 대부분 수집하여 규원사화에 인용하고 있는 것이다.